오늘 미니 설명의 주제는요. 모의고사 성적표 읽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고 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성적표 딱 보고 나서 묵히거나 찢어버리거나 어디에 두는지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 이 성적표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준비를 어떻게 나가면 좋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는 고1, 고2, 고3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고3 모의고사 성적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1년 3월 달에 실시된 모의고사 성적표가 되겠는데요. 학생의 개인정보 때문에 우선 삭제할 건 좀 삭제를 했고 좀 뿌옇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화질이 좋아서 보이네요. 우선 이 성적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크게 저는 보통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생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수가 들어있는 항목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택 과목에서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수학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요. 탐구 영역 중에서는 사회과 윤리, 사회문학, 즉 전형적인 문과 학생으로 인문계열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겠죠.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는 수동 성적표와 달리 원점수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점수라는 것은 각 문항당 배점의 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채점한 그 점수, 채점 그대로의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원점수와 함께 우리가 원점수를 바탕으로 표준 점수를 구하고요. 이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 대신에 표준 점수만 기재가 되고 있죠. 자, 표준 점수,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 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 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데, 자, 범위 보시다시피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0점에서 2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요. 자, 탐구 영역은 100점. 표준 점수 이렇게 분포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원점수를 바탕으로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뒤에 모의고사 성적표다 보니까 그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또 파악해 주기 위해서 학급에서의 석차, 학교에서의 석차, 그다음 전국 100분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분이라는 것은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 즉 그러니까 위치인 거예요. 전국에서의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100분위가 되겠고요. 이 100분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 등수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응시자 수 나왔죠? 100분위.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분위와 등급까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으면 고2는 선택 과목, 국어와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 체제가 고2 모의고사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2는 그냥 국어, 수학으로 나올 거고요. 자, 고1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1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다음 탐구 영역, 사회하고 과학이 나오는데, 사회하고 과학이 이렇게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나오지 않고, 영어와 한국사처럼 등급만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등급이라는 것은 100분위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급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등급으로 이 100분위에 따라서 4%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1등급, 그 다음 11%까지 2등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등급이 산출돼서 작성이 되고요.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영어만 넣어놨는데 90점 이상이면 1등급 영어, 80점에서 89점까지 2등급, 이렇게 해서 원점수에 의해서 숫자 등급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이고요. 4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5점 단위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 해당 등급의 전국 인원수까지도 함께 나와 있어요. 역시 모의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해당 등급의 전국 인원 비율까지. 자, 올해 국어 합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 4.66%까지 1등급이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점수를 바탕으로 자기 점수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 가장 많이 여기까지는 보고 어떻다 뭐 기분 나쁘다 뭐 해서 찢어버리거나 이렇게도 하시던데 자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보면 좋은지 자 그 아래쪽 이 점수 나온 것 그 바로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로 자, 어떤 개념들, 어떤 영역, 국어 영역 안에서도 자기가 약한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자, 작년까지 보시게 되면요. 작년까지는 국어 영역 같은 경우가 어휘 개념, 뭐 이런 거 대신에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나는 화법이 약해, 화작이 약해, 난 문법이 약해 이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도 들어갔다 하면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어휘 개념 100점 4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 창의. 자 영역 자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약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은지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학교나 학원 선생님, 국어 선생님 찾아뵙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적 이해가 2점짜리가 2개 틀렸는데 이 2점짜리 2개 틀리면 보통 실수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자기가 많이 틀린 영역 중에서 난 어떤 게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문 해석을 어떻게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기출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뭐 기출문제 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 기출문제들 나와 있잖아요. 자, 기출문제를 자기 시험지도 좋고 새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라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틀린 부분과 내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구나.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제가 지금 국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해서 문항 번호 정리를 해 놓은 거요. 제가 따로 한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성적표 뒷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만약에 사실적 이해에서 23번, 27번은 틀렸다. 그럼 이게 자기의 정오표를 보면서 23, 27번 틀렸으니까 나는 사실적 이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달라진 게 없어요. 계산 영역, 이해 영역, 추론, 문제 해결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 수학 같은 경우도 뒷장 넘겨보시면 성적표 뒷장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1, 4, 23번 문제였었고 이해 영역의 문제는 2번, 3번 문제, 5번에서 7번까지 문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 번호까지도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영역이었는데 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목 담당 선생님이나 어디 뭐 상담 받으러 가시면은 더 정확하게 짚어 주실 수가 있을 거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라고 해서 내가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보충학습을 더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성적표 자체에도 나와 있거든요.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타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타 참고 자료 딱 보시다시피 뭐예요? 국어와 수학 영역의 100분위, 국어와 탐구 영역의 100분위, 수학과 탐구 영역의 100분위, 국수탐, 탐구 영역 2과목. 자, 각각의 100분위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학생 거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른 학생 거거든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보시면서 자, 나한테 가장 유리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등급을 최대한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국어 수학 영역에서 오히려
탐구보다 수학 쪽이 더 강한 학생으로 봐줄 수가 있겠죠. 수학 탐구 영역.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형태로 파악하실 수도 있겠죠.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나중에 물론 정시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각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중이 달라서 이렇게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 형태에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어디가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하구나.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제외시켜 놓고 나서 영어는 어떻게든 목표는 높을수록 좋겠죠? 절대평가 1등급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가지 백분위를 봤었을 때 내 위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다. 2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는 탐구까지 하지 마시고 국어,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내가 국어, 수학의 위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구나. 지금 이 친구는 100분이 100에서 그냥 빼줘 보세요. 100에서 97.50을 뺐더니 2.5 나오죠. 이 친구는 국어, 수학 영역이 전국 상위 2.5%예요. 와, 잘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더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내 위치를 파악해 보시는 건데, 자, 이 위치 파악은요, 대략적으로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원서 접수라든지 뭐 작년 거 이렇게 입결 자료들을 확인했었을 때 나의 대략적인 위치, 이 정도 점수면은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단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오늘 자료집에 넣어놓은 거는 작년 모 대학교의 정시에서 최종 등록자 상위 80%의 평균 성적이라고 해서 입결 자료를 제시한 대학교의 것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평균, 자, 국수탐 평균, 자, 봤을 때 이 친구 95.84가 나왔죠, 100분이. 그러면 자, 95.84라면 지금 이 대학교에서 이야기한 평균 성적은 94, 94.3, 94.1. 그러면 지금 이 대학보다는 더 높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시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정시에만 목숨 걸 게 아니라 정시 이 기준점을 잡아놓은 뒤에 자, 정시로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대학을 딱 선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내 정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시 기준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수시 준비는 그 이상의 대학교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시 납치도 방지할 수 있겠고 수시가 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이 상위권 대학, 이 대학교 이상의 높은 대학교의 수시 준비 전형들을 살펴보면서 수시 전형들이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나한테 내가 더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죠. 그리고 수시가 만약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정시로 이 정도 대학은 간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자, 기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입결 혹은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뿐만 아니라 어디가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이걸로 원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3월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교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수능 성적표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정오표가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 제가 저희 이제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면은 점수만 달랑 보내더라고요. 자, 그것보다 이 정오표까지 다 확인한다면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구나. 자, 정오표 봐주세요. 정오표 보시게 되면은 자, 밑에 A, B, C 나오잖아요. A는 정답률 80% 이상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쉬운 문제죠. 자, 만약에 지금 이 친구 상태에서 A를 틀렸다라고 봤었을 때 100% 실수가 되겠죠. 왜요? 정답률 80% 이상 다 맞추는 문제를 나만 틀린 거잖아요. 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모의고사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률 비교해 보면서 내가 쉬운 부분 혹은 난 정말 어려웠는데 내가 몰라서 틀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게 나왔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만회가 필요한 거죠. 자, 반면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때는 기출문제 같이 봐주시면서 얘가 어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통으로 틀린 건지, 지문 전체를 날려먹은 건지, 아니면 지문에서 잘못 접근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친구 연속으로 17, 18, 19, 20 틀렸으면 시험지 딱 펼쳐놓고 봐주세요. 어떨까요? 지문을 뭐 한 두 개를 그냥 아예 날려먹었다거나, 뭐 여기도 마찬가지 연속 구간 틀린 것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자 CD 정답률이 좀 낮은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봤었을 때 수학은 정답률이 20%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정오표까지 보시는 그런 형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차곡차곡 잘 모아두시면서 성적의 변화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더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은지 길게 봐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1년도 지금 고1, 2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표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내 위치,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전국 대비한 거죠. 고1. 자, 전국에서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험 동안 고1 때 앞으로 6월, 9월, 11월 고2 올라가서도 3, 6, 9, 11 어떻게 자 하나씩이라도 좀 올려나가겠다. 내가 부족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야겠구나. 이렇게 길게 봐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입니다. 4월 모의고사까지 쳤죠? 자 앞으로 6모, 7모, 그리고 9모 충분히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자기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시면서 이번 시험 망쳤다, 이번 시험 잘 봤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결국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 설명의 자료는 저희 PDF 파일로 해서 네이버 밴드 입시전략 연구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